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주발사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고흥에 지역 거점 대학들이 앞다투어 특화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움직임인데요. 고흥구는 청년 인구 유입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국내 유일의 발사장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중장기 프로젝트인데 민간 발사장 구축과 우주 국가산단 조성 등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미래 전략 산업이다 보니 새로운 인재와 인력이 필요하고 지역 거점 대학의 교육 인프라가 절실합니다. 현재 순천대와 전남대, 광주과학기술원이 고흥의 우주항공 특화 캠퍼스 설립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앵커 기업을 비롯해서 이노스페이스, 내지는 우나스텔라 이런 이제 발사체 관련한 기업들이 입주를 지금 하고 있고 협약까지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하게 그때그때 맞춤형으로 배출하고 또 보낼 수 있게끔.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순천대는 고흥 드론 센터 내에 글로벌 캠퍼스를 설립해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국내에서 학부생과 석박사 150명, 해외 유학생도 250명을 유치한다는 목표입니다. 전남대는 광주 전남 초광역 메가 캠퍼스 5곳 가운데 고흥 미래형 캠퍼스를 지역 특화 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현재 나로고등학교 폐교 매입을 추진 중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기스트도 우주항공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캠퍼스 구축을 위해 최근 고흥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같은 지산학 연계 체계는 프랑스 우주산업의 메카로 우주 관련 대학과 대학생들로 인해 평균 연령이 젊어진 우주도시 툴루즈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거를 저희들도 모델로 삼아서 먼저 지역에 있는 전남대학교나 순천대학교, 그다음에 지스트와 연계해서 인력 양성이라든지 각종 R&D 연구 개발 부분을 같이 이제 추진하겠다. 고흥구는 특히 우주항공 특화 캠퍼스 설립이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젊은 학생, 청년 인구 유입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올해 전남과 광주의 봄철 일평균 기온이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3월부터 5월까지 전남과 광주의 일평균 기온은 지난해와 같이 14도를 기록했으며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별 일 최고 기온은 고흥군이 28.3도를 기록해 4월 한 달 중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올해 일평균 기온이 평년 기온보다 높았던 날은 74일로 가장 많았고 봄철 강우량은 367.7mm로 평년보다 많았습니다. 지난달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여수에서도 보름달 물해파리가 확인됐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 소호동 해역에서 보름달 물해파리 2~3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보름달 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대량으로 출현하면 어업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파리 제거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제는 69번째를 맞은 현충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는 날이죠. 학생들과 시민들은 현충일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고 또 알고 있을까요? 김단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현충일을 처음 기념한 건 1956년입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현충일을 어떻게 얼마나 알고 있을까? 현충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알아요? 학교에서 배웠을까요? 쉬는 날이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꼭 기억하고 그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자고 기억하자는 의미이죠. 현충일하면 떠오르는 위인으로는 다양한 인물이 거론됐습니다. 이순신이요. 일본이랑 잘 싸워줬잖아요. 유관순 열사가 먼저 생각나요.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목숨까지 바쳐서. 여수 이순신 광장 인근 식당가. 가게마다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내걸린 태극기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현충일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태극기를 조기로 개항해야 합니다. 깃면의 길이만큼 아래로 내려서 달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애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국경일 같은 경우는 저 위에 맞춰서 달고 현충일은 반기. 시민들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대우 향상과 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구나. 세세하게 좀 살펴드릴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이 정도 선진국 반열에 서기까지 그분들의 충정이 없었으면.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간 강사가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일자 스스로 그만둔 일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중간고사를 앞두고 이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시험 과정에서 학생들이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학교 시간 강사는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학부모 민원이 접수된 뒤 지난 4월 스스로 사직했습니다. 졸고 있는 남녀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자면 혼숙이다. 바지를 입은 여학생들에게는 치마를 입으면 수행평가 점수를 잘 주겠다. 일부 남학생들에게는 성관계 여부를 묻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강사가 학교를 떠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는가 했지만 또 다른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강사가 중간고사를 19일 앞두고 그만두게 되면서 시험에도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공개한 시험 범위 안내문입니다. 앞선 공지에는 시험 범위가 교과서 2, 3단원까지였지만 해당 교사의 사직 이후 2단원이 제외됐습니다. 원래 국어 과목은 두 교사가 단원별로 나뉜 두 영역을 각각 가르치고 출제하기로 했는데 한 강사가 그만두면서 2단원인 매체 영역은 아예 범위에서 빠지고 3단원인 문학 영역만 범위에 포함된 겁니다. 시험 범위가 줄고 늘고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충분한 시간대에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요구를 달자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갑자기 범위가 바뀌면서 혼란을 빚은 상황. 실제로 문학에서만 전체 문제가 출제되면서 평소 나오지 않던 외부 지문이 대폭 포함되는 등 난이도도 달라졌습니다. 저희 반 애들은 저 포함해서 일단 2단원 공부 다 해놓고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 다 풀어놨는데 갑자기 안 한다고 해서 당황했죠. 외부 지문에서 대부분 애들이 풀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그간 평균 점수 작년 대비 매우 낮고요. 전남교육청은 이에 대해 규정상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일정 영역만 시험에 나오는 것은 특정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 있기에 뒤늦게라도 해당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습니다. 아이들마다 잘하는 분야도 있고 못하는 분야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루고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것들을 다 가르치시고 이제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라고 안내를 드리는 거죠.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 측은 지난 시험에서 누락된 매체 영역을 수행평가 등 방식으로 다시 평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성탄절에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중학교 시절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며 엄중한 처벌만큼이나 적절하고도 충분한 치료도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산지 쌀값이 최근 18만 원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해 9월 수확 시기에 비해서 6%가 떨어진 건데요. 특히 전남은 생산량도 전국에서 가장 많다 보니 농민들은 주저앉은 쌀값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양곡 저장 창고. 농협이 정부 창고를 임대해 쓰고 있는데 10개 창고 모두 2023년산 쌀로 꽉 차 있습니다. 전남 지역 농협 쌀 재고량은 최근까지 16만 7,120톤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습니다. 당장 9월부터 벼수확이 본격 시작되면 보관할 창고도 없는 상황. 역대 최대치 물량을 매입한 농협은 막대한 재고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20% 이상은 더 많는데 저가도 못 내고 보니까 재고는 쌓이고 9월부터 핵곡이 나오는데 그때 얼마나 소매를 못 할 수도 있다는. 지난해 정부가 약속했던 쌀 80kg 가격은 20만 원. 그런데 2023년 10월을 끝으로 계속 쌀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심지어 최근에는 18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쌀값 하락에 농민들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농약값, 기름값 등 모든 비용은 오르고 있지만 쌀값만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적어도 24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쌀값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료값 모든 농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있는데 쌀 가격만 폭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잡아주지 않는 한은 농업 자체가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 등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에 농협 재고 15만 톤 이상 매입 등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 식량 원조용 10만 톤을 매입하는 등 쌀값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쌀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한 재고 물량 매입 등 정부의 신속한 수급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